반갑습니다. 오늘 전기차 산업 전반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많이 나온 날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방송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나온 소식 중 연결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테슬라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입니다. 지난 17일에서 23일 17,500대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차트로 살펴보게 되면은 올해 최고치일 뿐만이 아니라 지난 5분기 동안 주간 보험 등록수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분기별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지금 누적 판매량이 전분기보다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도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판매량 회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중국에서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중국 내 전기차 수요 자체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 BYD 같은 경우 저가형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저가형 차량에 테슬라가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테슬라는 럭셔리 모델만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BYD의 뒤를 이은 2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주 특히나 판매량 상승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안에서도 BYD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그룹 모두 다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3 판매량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판매량 상승과 함께 모델 3 판매 비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모델 3 업그레이드가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샤오미 SU7이 나왔을 때 모델 3와 비교가 되기도 하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역시 모델 3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차량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외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안에서 고가형 모델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저가형 차량을 판매하는 BYD 다음으로 많은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아닌 다른 외국 브랜드들 중국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쉐 같은 경우도 너무나 판매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30% 할인을 제공하는 판촉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였고 중국 관세와 관련하여서 또 더욱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이탈리아 누적 월 판매량을 연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구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보조금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거 자체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보조금의 유무에 따라서 수요량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다가오는 금리 인하가 수요량을 아주 급격히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리비안의 장애인데 아까 거의 50%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장애에서 47% 정도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상승했는가? 지금 보시는 내용은 RJ 스카링이 X에 직접 남긴 글입니다. 리비안 CEO이죠. 폭스바겐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 계획이고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총 5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남겼습니다.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 이 자금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안이 창사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현금을 계속해서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누적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 지난 6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잉여 현금 기준으로 20빌리언 달러가 넘는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속 돈이 빠져나가다가 언젠가는 턴어라운드를 해서 차량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기업은 아직까지는 테슬라 그리고 BYD가 유일하죠.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이 턴어라운드가 점점 더 지연이 되면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무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비안도 거진 파산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았는데 여기에 생명줄을 조금 더 붙여주며 또 상황에 따라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게 된다면 아주 큰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리비안 장외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 총 금액이 5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걸 하나로 바꾸면 약 7조 원 정도이고 테슬라가 AI와 관련해서 한 분기 투자하는 금액이 약 1빌리언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AI 쪽에만 1년 조금 넘게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리비안 같은 경우 50%의 장외 폭등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AI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또 동시에 리비안이 그만큼 현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망할 기업이었는데 하나의 희망이 생겼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큰 폭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리비안에게도 폭스바겐에도 결코 나쁜 결정이 아니며 전기차 산업에도 결코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현재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크게 마이너스인 리비안마저 이런 투자를 받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남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시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기차 산업이 대세가 되었구나를 각인시켜주는 시점이 됩니다. 또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리비안이 만약 이대로 파산하게 된다면 관련 기술들이 모두 공중 분해가 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전기차에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필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5빌리언 달러 바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인가? 일단 전제 조건이 이 조인트 벤처 설립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에서 보게 되면 조인트 벤처 이야기가 나왔다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게 된다면은 이 두 기업은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갖게 되며 폭스바겐 같은 경우 1빌리언 달러를 먼저 투자를 하게 되고 4빌리언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에 걸쳐서 추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리비안 같은 경우 누적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 20빌리언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만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를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큼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낮추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지금 물이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원가 절감에 노력을 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역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뛰어난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은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을 때 추가 투자를 계속하면서 대당 원가 절감을 이어가고 있는 게 테슬라이며 전기차 기업으로 묶일 수가 없는 게 리비안이 이번에 아직까지 100% 받는 게 아니지만 모두 다 받게 된다면 새롭게 확보한 금액이 5빌리언 달러인데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닌 AI에 매년 이와 비슷한 수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가 조금 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EPS가 많이 눌려진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찬밥 신세를 받고 있지만 그 산업 안에서도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 사이클이 풀리면서 더 나은 환경이 시작된다면 테슬라가 눌려진 그것도 엄청나게 눌려진 스프링이 해방되면서 점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GM 크루즈 로보택시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크루즈에서는 새로운 CEO를 확보하였는데 바로 마크 히튼 씨입니다. 마크 히튼 씨 같은 경우 과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플랫폼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플랫폼 기반을 조금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웨이모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도 초대 코드가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초대 코드 없이 모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분명 좋은 움직임이 됩니다. 그리고 웨이모와 관련해서 재미난 힌트를 우버 전 최고 사업 책임자인 에밀 마이클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이 웨이모 차량은 엄청 비쌉니다. 이 전체 차량 위에 보면은 지붕에 빙글빙글 뭔가 돌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얼마냐면 30만 불입니다. 이 차량 한 대가 30만 불입니다. 자, 이거 자체가 사실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지만 웨이모에서도
원격 제어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테슬라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드웨어 비용 자체가 벌써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웨이모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 규칙 기반이기 때문에 원격 제어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격 제어가 필요한 빈도가 높다라는 말은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해서 영업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 주총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원격 제어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웨이모와 비교해도 그 원격 제어 빈도 자체가 더 낮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도는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하드웨어에서도 6배 이상의 원가 차이가 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도 성능 차이로 인해서 로보택시 영업 비용 차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원가가 30만 달러인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인지라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자율주행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분명 차량이 뭘 하는지 라이다를 돌리면서 인지를 잘할 텐데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중요한 건 두뇌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덕지덕지 센서 이것저것 다 붙이고 있고 눈도 같고 박쥐처럼 초음파도 쓰고 온갖 걸 다 달고 있는데 역주행을 합니다. 아무리 피지컬이 뛰어나도 두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델러웨어와 관련해서 역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판결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총을 통해서 72%라는 설득력 있는 차이로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안이 다시 재비준을 받았다라는 걸 근거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냉엄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테슬라가 제출하였다라는 것을 새로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방송 문제로 인해서 올라가지 않았지만 테슬라 주주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 사기꾼 변호사 집단이 있었죠. 이제 자기네들도 너무 상황이 어처구니 없고 워낙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서 요구하는 변호사 비용을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너무나도 법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실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사람은 없는데 돈을 뜯기는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하게 스페이스 X에서도 이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블루 오리진이고 제프 후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X에서 로켓을 너무 많이 쏘아서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 쏘게 한계를 지정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환경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통과가 되었는데 하나의 빌미를 환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랑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발목을 잡아서 스페이스X가 앞서가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가 잘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겠다. 이게 기생충과 같은 마인드인데 아주 다양하게 많이 퍼져 있고 또 델라웨어 판결에서도 테슬라 주주를 변호한다라는 이 변호사 집단도 아니고 몇몇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이런 기생충 마인드가 많이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도 이런 기생 전략을 한두 번 쓴 게 아닙니다. 법을 하나의 공격 수단으로 과거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논평하기를 이건 진실되지 못한 이야기이며 또 과거에도 블루 오리진이 법을 무기로 스페이스X를 공격하였다는 글을 남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주요 발사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였고 스페이스X에서 사용하고 있던 재착륙 기술의 특허를 신청해서 재착륙할 때마다 돈을 받아 먹으려고 한 어처구니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왜 일론이 제프 후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전혀 존중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이 아니라 수 오리진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법률을 악용해서
다른 기업에 돈을 빼먹는 형태가 주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X 플랫폼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게시글이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게 되면은 우버의 CEO가 테슬라 주식 50%를 매도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그 이유로서 8월 8일 다가오는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우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0%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뉴스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X에서는 커뮤니티 노트를 통해서 잘못된 사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올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노트 같은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차원을 바탕으로 동의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할 때 이렇게 커뮤니티 노트가 뜨게 되어서 진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글만 커뮤니티 노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50만 주를 취득한 것과 같은 노출도를 우버 CEO가 갖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0%를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도 옵션 거래까지 확인을 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매도한 것과 함께 100만 주 획득과 똑같은 옵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총 노출도는 오히려 더 증가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가오는 로보택시 이벤트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거래 자체가 10B5-1 플랜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보통 최소 30일 이전 혹은 길게는 90일보다 더 긴 시간 이전에 먼저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벤트랑 상관없이 과거에 미리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온라인상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그 잘못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X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AJ님께서 P-레이쇼를 바탕으로 이 주가 범위 안에서 P-레이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리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10% 증가한다부터 30% 증가한다까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고 있는데 이 P-레이쇼를 보게 되면 61배에서 100배까지 테슬라가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P-레이쇼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게 된다면 한동안 이 정도 주가 범위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테슬라의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전기차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순이익의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전기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이 상당히 억눌려 있는 상태이고 이게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매 분기 EPS가 30%씩 오른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분기마다 30%씩은 오르지 않겠지만 이게 풀리는 순간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점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이게 전체 매크로 경기 사이클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전반적인 기준금리 인하 역시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풀리는 순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EPS가 상승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외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회 역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그 기회를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EPS 기준으로 P-레이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30%씩 매 분기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참 많이 높아 보이는데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수치마저도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라는 걸 돌이켜보면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벌써 3번을 보여줬는데 원래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고 사실 1년도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5년, 10년 이런 긴 시간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긴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를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론 바론 씨입니다. 론 바론 씨 같은 경우 과거 몇몇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언더퍼폼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더퍼폼을 한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혹은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주가는 곧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여러 번 경험하신 롬바론 씨 같은 경우는 이 관점 자체가 조금은 오랜 기간 행보를 하고 테슬라의 상대적인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이런 긴 관점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또 여유롭게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